심리학의 놀라운 점은 단순히 이 사람의 성격과 심리, 적성만이 아니라 이것이 10년 단위, 이 밑에 오른쪽에 있는 표는 뭐냐면 10년 단위로 이 사람이 처하게 되는 우주적 환경의 질서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그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는데, 강산도 변한다는데 사람이 안 바뀌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나 그런 얘기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 제일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고 싶은 것도 없어, 좋아하는 것도 없어, 알고 싶은 것도 없고, 이런 애들이 제일 답답합니다. 차라리 막 한번 그러니까 부모들이 기겁하는 애들이 가끔씩 오거든요. 저 목수가 될래요, 막 이런. 엄마 아버지는 막 변호사 의사인데. 근데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건강한 친구들입니다. 자기 할 게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내세요. 일본 같은데 유학 보내셔가지고. 목수가 어땠어요? 예수의 아버지도 목수였는데. 그거 논현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막 책상 하나에 800만 원씩 받고 그거 다 목수가 만든 거잖아요. 저는 아트의 세계다, 이거 이제 가구도. 그래서 뭐 하고 싶었는데 시키세요. 그런데 제일 답답한 게 뭘 할지조차를 모르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건지를 먼저 일깨워 줘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꼭 만약 그게 정해졌으면 앞뒤를 좌고우면하지 말고 10년은 그것에 몰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10년. 저는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사람이 하나를 10년을 하게 되면 그걸로 저는 밥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이 10년을 못 견뎌요. 보통 3년이 가면 많이 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를 그것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10년을 가면 강산도 변하는데 대운명을 못 변화시키겠어요? 그래서 그런 정해진 사람이 있으면 저는 딱 한마디만 해줍니다. 됐고 10년만 해. 죽었다 생각하고 10년만 한번 파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10년의 단위가 뭐냐? 대운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이 대운표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대운이 들어와서 좋단다 이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대운은 그냥 큰 대자가 큰 복이 아니고요, 큰 운이 아니고 큰 단위의 10년 단위의 운의 질서라는 겁니다. 여기는 좋은 운도 있고 나쁜 운도 있을 수 있죠. 나한테 좀 유리한 운, 나한테 호의적인 운도 있고 나한테 호의적이지 않은 운도 있습니다. 그럼 나한테 호의적이지 않은 운일 때는 다 망하나요? 아니에요. 나한테 호의적이지 않은 운일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나한테 호의적인 운일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사업가다, 나한테 호의적인 기운일 때는요, 굉장히 공격적인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한테 만약에 좀 호의적이 않을 때는 긴축 경영을 해야 돼요. 그러면요, 오히려 자기한테 호의적이지 않을 걸 알고 했을 때는 호의적이 않을 때가 훨씬 더 사실은 매출은 줄지만 이익은 높아질 수가 있어요. 막 호의적이라고 막 사람 막 벌리고 막 회사 인수하고 해서 뭔가 회사 규모는 되게 커졌는데 연말에서 계산해 보니까 벌기는 많이 벌었는데 나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남은 게 없어. 그런데 회사는 커졌어요. 하지만 작은 회사를 아주 챙겨서 알뜰하게 경영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죠. 중요한 것은 내가 이때가 어떠한 때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때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동일합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대운에 해당되는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 요소가 이제 신살입니다. 사람들이 이건 또 굉장히 관심이 세요. 무슨 도화살 이런 거. 근데 이제 이것은 너무 좀 이렇게 세속적이 되다 보니까 한때는 500개가 넘어가는 신살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신살을 그렇게
무슨 귀인 무슨 살 하는 이런 것들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는 않고 그게 중요하게 비중을 주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중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들은 좀 알아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살이 있는데 요즘은 살자를 빼서 얘기합니다. 옛날에 역마살이라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냥 역마라고. 왜냐하면 이 살이라고 하는 것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농촌 그 정착 사회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반경 50리 바깥을 못 나가보고 평생 살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흉하게 느낀 게 자기 고향 바깥에 나가서 죽는 거를 가장 흉한 게 생각했죠. 요즘 만약에 요즘 사는 사람이 자기 고향 밖으로 나가본 적이 50년 동안 없다 그러면 그건 불행한 사람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 역마라는 게 오히려 외교관이라든지 상사면이라든지 뭐 또 이래서 검사만 돼도 어떻습니까? 계속 임지를 막 이동해 다니잖아요. 그래서 역마는 꼭 나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역마라고 하는데 물론 아무래도 집안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바깥에 돌아다니면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죠. 바람날 가능성도 높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부작용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나쁘게만 볼 수 없어요. 도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막 여자가 도화가 있으면 굉장히 마치 막 음탕한 어떤 그런 그 개념으로 바라봤지만요. 지금은 돈 들여서라도 도화를 가지려고 하잖아요. 예? 이게 도화는 그냥 음탕함하고 별로 상관이 없고 인정받는 능력입니다. 왜 이런 거 있죠? 똑같이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어쩌면 이 사람이 더 잘하고 이 사람은 좀 덜 했는데도 꼭 같은 직급에서 이 사람이 더 높은 인사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남의 이제 부하직이나 인사평가하는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어떻게 이게 판매직이 아니고서야 영업직이 아니고서야 그 사람의 성과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합니까? 자동차 세일즈 회 사람이냐 몇 대 파느냐 이것만 보면 되지만 대부분 회사가 그런가요? 결국은요 이상하게 끌리는 사람한테 A 왠지 기분 나빠 C 주게 돼 있어요.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요 그 왠지 A 주고 싶은 사람 이게 도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서 특히 PR이라는 것이 중요한 시대에서 도화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딱 CF 광고 모델을 생각하시면 돼요. 왠지 저 사람이 광고하는 제품이 때문에 저 사람이 했기 때문에 왠지 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저 제품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써보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 사람은 하고 사실 알지도 않은 사람도 아닌데. 가령 내가 예를 들어서 장동건을 좋아하는데 장동건이 왠지 커피 광고를 하면 내가 다른 커피를 마시고 있다 저 커피를 마시고 싶어지잖아요. 이게 도화입니다. 그 다음에 화계살은 옛날에는 이제 막 독수공방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고독하게 이렇게 그 과부 호래비로 살아가는 이제 나쁜 살이라고 하는데 이 화계라는 글자 꽃가마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고독한 명예를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박경리 작가라든지 성철 스님이라든지 비록 그 삶은 굉장히 고독했으나 굉장히 높은 명예를 획득하는 힘. 그래서 이제 가령 요한 바오로 의사 같은 경우는 사주 중에 3개가 화계예요. 그러니까 평생 독신으로 살았으니까 고독하지만 가장 높은 인류애를 실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자기 2000년 가톨릭의 어두운 역사까지도 겸허하게 인정하고 타 종교에 대한 관용과 이렇게 손잡고 같이 나아가자라는 메시지를 남기는 굉장히 가톨릭 안에서의 혁신가였죠. 이런 명예, 이런 정말 더 높은 명예로 봐야지 무조건 나중에 나 과부되나 보다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물론 뭔가를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고독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천을 귀인, 천덕 귀인, 월덕 귀인 이게 이제 이른바 귀인의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귀인이란 게 가만히 있는데 뭐 다 잘 되는 게 귀인이 아니고요. 좀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귀인이 있으면 이 귀인이라는 것은 나를 똑같이 우리가 살면서 위기에 안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 위기를 좀 쉽게 극복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일종의 약간의 보디가드, 수호천사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귀인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것이 이 귀인이 충이 되거나 이렇게 뭔가 다른 균하고 부딪혀서 엉클어지게 되면 없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귀인도 불조심 보호처럼 사실 꼼꼼히 보고 써야지 나 있다고 좋아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시대에 필요한 것이 이제 문창기. 너는 이제 글을 잘한다. 이거는 뭐냐면 시험을 잘 친다 이런 뜻이죠. 과거 시험을 잘 본다. 그리고 이렇게 그 글의 재주, 창의력이 있다는 뜻이고, 월공은 글자 그대로 하늘에 뜬 달이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주목을 받는 기운. 연단에 서거나 뭐 무대에 서거나 조명을 받으면서 딴 사람들한테 좀 받는 그런 기운입니다. 가령 서태지 같은 사주를 보면은 사주 4개 중에 3개가 쫙 월공으로 쫙 깔려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난 주목을 받는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 어떤 하나의 원국의 길흉화복의 그걸 이제 분석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길한 것과 복이 되는 것은 자기가 지켜야 하는 것이고, 흉한 것과 화가 되는 것은 자기가 가장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 멍청하게 있다 뒤통수를 만든 거죠. 우리가 흉이나 화는 당하고 나면 다 그게 흉이고 화인 줄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당하고 나면 그거 모르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그럼 좀 당하기 전에 알면 보험이라도 넣어놓을 텐데. 그렇잖아요. 어차피 당할 거라면 보험이라도 넣어놔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텐데, 당하고 난 뒤에 보험 들어놓을 걸 하고 하더니 이미 늦었다. 이미 당하고 난 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이런 어차피 우리가 생로병사로 없어질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명리학은 바로 딱 태어나서 죽는 때까지, 태어난 직후부터 죽기 직전까지 살아있는 인간을 위한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전생이나 내세는 관심이 없습니다. 전생은 그냥 불교에게 맡기고 내세는 기독교가 알아서 하시고요. 명리학은 그건 관심 없어요. 오로지 그리고 탄생에도 관심이 없고 죽음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명리학 가지고 너 언제 죽는다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명리학의 몫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다시 결국 운명이라는 단어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운명은 절대 운명적인 게 아니에요. 이 글자 자체가요 너무 재밌습니다. 명은 주어질 명, 아까 말했지만 태어날 때 우주로부터 주어진 불변의 것이지만요, 저 운자를 자세히 보시면 군대 군자가 달릴 주변을 안고 있는 거예요. 군대가 이동하는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군대가 이동하는 것이 예측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군대는 몰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운이라는 글자는 뭐냐면 그만큼 예측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예측할, 우리 인간의 삶은 내가 이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소명과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이 예측 불가능성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운자는 또한 동시에 운영하다, 운전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나의 주어진 명을 어떻게 주체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라는 그런 뜻이지, 나는 어찌할 수 없이 운명적으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른다는 그런 굉장히 수세적이고 결정적인 단어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 명리학은 다름 아닌 내 삶이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전략과 전술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화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것. 그리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들이 결정된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삶을 얼마나 더 주체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복과 결론은 결정된다는 것을 영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 이 운명이라는 글자가 이미 이 글자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